화요일 라이브 리뷰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과민 대장증후군, 이제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는 IBS라고 줄여서 부르는 이 질환에 대해 가지고요,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 소아 청소년의 성장 장애, 우리 성장 클리닉, 키에 대해 가지고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이렇게 정보를 또 이렇게 찾아보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마침 정리된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오늘은 이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에 이런 소아 청소년 성장 장애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성장 장애는요, 일반적으로 키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신장, 키가 잘 자라지 않는 경우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연간의 성장 속도가 같은 연령대 또는 같은 성별에 비해 이제 대비를 해서 25 백분위 수 이상 이제 낮거나 아니면은 미만이겠죠. 이상으로 낮거나, 네, 말이 어렵네요. 그럼 연간 성장 속도가 40cm 미만인 경우에 이제 성장 장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주로 이제 그 어떤 저신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300분위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 같은 연령이랑 그다음 성별대 어떤 키를 이제 1등부터 1%를 이제 1% 그러니까 하위 1%와 상위 100%, 즉 0에서부터 100까지 쭉 이렇게 퍼센티지를 나눴을 때 그 제일 이제 작은 쪽에 속하는 이제 3%, 이걸 이제 300분위 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300분위 수 미만일 때 저신장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 이때는 이제 저신장으로 이제 보험 급여가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성장 장애 질환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인 질환에 따라서 1차성, 2차성 또는 특발성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차성일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성장판의 어떤 내인적인 결함으로 주로 염색체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대사적인 이상, 특히 이제 선천성의 대사 이상이 되겠죠. 아니면 뭐 자궁 내에서의 어떤 성장 지연, 이런 부분들이 진짜 어떤 성장의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의 1차성이라 얘기를 하고요. 2차성은 만성질환 또는 내분비 질환으로 주로 이제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영양 결핍이나 아니면 만성 전신성 질환, 아니면 뭐 정신 하이적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도 이런 저신장이 유발될 수 있고요. 내분비 질환이나 그다음에 뭐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대사 이상 등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성장 장애가 유발이 될 경우 2차성이라 얘기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특발성 저신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저신장으로 병원을 찾는 그런 어떤 분들 중에 가장 많은 그런 어떤 이제 이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정 체중아로 출생한 소아 중에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도 정상인데, 그런데 다른 어떤 거기에다가 다른 어떤 신체 기관의 장애도 찾을 수 없고, 하지만 그 신장 자체가 300분위 수 미만인 경우에 이런 특발성 저신장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1차성, 2차성의 어떤 특별한 원인을 다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병원을 많이 찾으시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제 성조숙증도 이런 어떤 최종적으로 성인 키가 이제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제 바라보시는 것 같으세요.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런 어떤 그 소아의 어떤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적인 환경, 영양 공급, 호르몬,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조숙증, 이런 성장 장애에 대해 가지고는 특히 이런 특발성이 뭔가 원인을 찾지 못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생활습관, 식습관을 반드시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성장 장애를 유발하는 어떤 원인 질환 또는 원인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어떤 상병명으로 진단이 되게 되는데요. 참고로 염색체 이상인 경우에는 Q 코드,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결핍이 실질적으로 어떤 뇌하수체에서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 23 코드로, 아니면 특발성 저신장은 이제 다양한 코드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진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이 소아는요, 아주 뭔가 이렇게 성장, 그다음 발육이 아주 이렇게 뭔가 왕성한 그런 어떤
시기이고, 그 다음에 아주 뭔가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어떤 시기임에 반해 전체적인 형상이나 장부의 기능 자체가 상당히 미숙한, 그런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그런 뭔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소아의 어떤 그 뭐 성장 장애뿐만 아니라 어떤 질환을 다스리는 데 있어 가지고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생리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이제 생기왕성, 발육신속, 그다음 장기교는, 장부교는, 그다음 현기미충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아는 항상 부족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아의 어떤 질환, 성장 장애를 포함한 많은 질환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는 보약 이렇게 한약을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약이라고 하는, 즉 보약은 보법이라고 하는 한의학적 치료법을 사용하는 한약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보법이라고 하는 한의학적 치료법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한의학적인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약을 뭐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이렇게 동급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신데, 절대 그렇게 넣으셔서는 안 되고요. 한의학만이 가지고 있는, 한의학적 치료법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특성으로 이런 뭔가 허손되거나 뭔가 자꾸 한의학적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뭔가 조금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그런 뭐 비타민제나 아니면 아미노산 대제와 같은 그런 단순한 그런 영양제와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그 기전과 원리를 한약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장기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치료법으로 이 보법이라고 하는, 또 이 보법을 사용할 수 있는 이 보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치료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법을 소아의 어떤 성장 장애나 아니면 어떤 소아 청소년들에게 있는 그런 어떤 환자분들의 어떤 치료에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요, 이런 성장 장애, 특히 소아 청소년기의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화기 아주 주된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소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는 유전적인 부분, 이런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차성의 어떤 그런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만성적인 질환이나 사회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영양 공급이나 호르몬 등 뭔가 어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인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인자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상이 생기면, 그러면 소아청소년기의 성장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뭐 성장 호르몬이 부족하니까 성장 호르몬만 충족시켜주면 돼, 뭐가 하나가 안 되니까 뭐 이제 뼈가 제대로 성장을 안 하니까 뼈를 이렇게 잘라서 늘려주면 돼, 이런 뭐 그런 어떤 국소적인 접근 방법이 아니라 인체 전체적인 연결성,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각 구조의 어떤 연결, 각 장부의 어떤 연결성 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도 서로 연결성과 어떤 서로 상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우리의 인체를 바라보는 이런 한의학적인 접근 방법이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체 연결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한의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어떤 소아 청소년기에 있는 분들의 어떤 성장 장애에 대해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소아 청소년 성장 장애에 대해 가지고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물론 이 진료 지침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밑에 참고 문안 파트를 참고하셔가지고요, 한번 찾아보시고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헬스토픽은 여기까지입니다.